네, 안녕하세요. 코인 생존입니다. 오늘 6월 30일 비트코인 살아남기,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시그널방이 있습니다. 이 시그널방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포지션 시그널 드리고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하기 전에 좀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따져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 하나를 보고 갈 거예요. 빅쇼트의 대가 마이클 버리, 이번엔 빅롱 외쳤다. 빅롱이라고 하면은 시장 상방을 외쳤다라는 거죠. 공매도의 대가가, 공매도의 대가? 라고 하면은 조지소로스인데, 아무튼 일단 빅쇼트의 주인공이자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죠. 이때 당시에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는 오라방이 블라블라블라 해서 마지막에 보면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반전, 그리고 상승장 사이클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거죠. 그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정책 방향, 경제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아직 경기는 침체되어 있지만 공급망 문제나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하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금리 인상을 확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그냥 물가를 잡기 위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한 건데, 만약에 물가가 잡힌다, 특히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된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해놨는데 경기는 아직 침체된 단계고, 또 이제 2분기, 이제 미국 2분기 GDP 발표도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발표 나왔는데 마이너스 경기 침체, 근데 물가는 잡혔네. 금리는 유지하거나 낮추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클 버리가 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올해 말까지 이렇게 나오고, 연준의 금리 인상과 QT 반전, 양적 긴축의 반전, 그리고 증시나 이런 가상화폐 시장이 사이클을 탈 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 황소 채찍 효과 소매업체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채찍 효과라고 하면 이런 소매, 도매 이런 여러 가지 공급 단계가 있죠. 그 단계에서 소매 단계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동이 더 위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채찍 효과를 말을 하려면 소매 단계에서 공급이 문제없이 나와야겠죠. 또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빈 창고가 없다. 미국 소매업계 환불은 오케이. 근데 반품은 노. 환불은 되는데 반품은 안 된다. 왜냐? 우리 빈 창고가 없다. 재고가 넘쳐난다. 여기 보시면 연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운동복, 봄철 재킷, 후드티, 정원용 가구, 부피가 큰 아동용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재고가 쌓여 있어서 보관도 어렵고 보관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공급이 수요를 따라오지 못해서 이렇게 물가 상승이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행이 됐던 건데, 소매 단계에서 이렇게 공급 과잉 현상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채찍 효과가 발동을 해서 이 윗단계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공급 과잉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디스인플레이션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서 또 보시면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택한 소매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환불을 해주는데 반품이 없다라는 건 우리가 팔았던 거 안 받을 테니 안 받고 환불을 해줄게 이런 겁니다. 왜냐? 재고가 쌓여 있어서 더는 물건을 받을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품의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왔다 갔다 비용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즉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공급에 대한 문제는 소매 쪽에서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 여기서 이제 중국 쪽 공급망도 풀리게 되고, 이제 사우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7월에 사우디 방문하죠. 거기서 원유 증산하고 전쟁도 좀 사그라들면서 풀릴 거 풀리고 하면은 인플레이션 잠재워지는 거, 마이클 버리가 말한 것처럼 디스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당연히 거쳐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이클 버리가 말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험자산 시장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디플레이션 파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면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 화폐 가치를 좀 깎아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절하되겠죠. 지금 달러 지수 보시면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언제부터 올라왔죠? 이게 달러 지수 차트가 이렇게 파멸적인 상승이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년 5월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즉 화폐 가치가 올라갔다. 화폐 가치 중에서도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라는 거죠. 여기서 화폐 가치가 꺾인다. 꺾이면 당연히 이 코로나 패닉셀 이후에 화폐 가치가 꺾였을 때처럼 위험 자산 시장에는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 우리가 저점을 잘 잡으면 우리는 사이클을 제대로 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진짜 바닥을 잡기 위해서는 한번 저점을 위협하는 하락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기다리기엔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현물은 모아가면 되겠지만 선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일단은 뷰를 이렇게 잡아두는 겁니다. 바닥 한 번 더 다지고 올라갈 거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일단은 하방 베팅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 이후에 하방을 한 번 더 딛고 나서는 다시 상방 베팅, 롱 베팅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어제 말씀드린 차트는 다 지우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요하게 지지가 나올 만한 구간을 이 매물대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보면 이 구간이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하락이 발생하면서 도미넌스가 그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끌어올려졌어요. 거의 비트코인은 일정 가격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횡보했어요. 15분 봉상으로 보시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기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 가격 범위를 보셔도 3%예요. 3%. 어제 오늘 3% 범위 안에서 위아래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변동성은 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1.5% 변동성 안에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매매 타점은 나오지가 않겠죠. 위에서 숏 포지션 잡고 있으면 그냥 들고 있는 게 답이에요. 여기서 매매 빈도 늘리면 털리기밖에 더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매물대를 이탈하게 된다 라고 하면 바로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갈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이탈하고 다시 저점이 어딘지를 확인하러 내려가겠죠. 저점은 이 정도 구간, 높게는 이 정도까지 거의 CME 갭 메꿀 정도의 낙폭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이탈이 나올 경우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 고점을 갱신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의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흐름이 나왔던 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딱 이 구간 보시면 지금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고점 한번 갱신하고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반등 그리고 한번 고점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꺾였죠. 지금 이 꺾이고 나서 자리 잡는 상황이 지금인 거예요. 보시면 바닥을 딛고 반등이 나오죠. 고점을 갱신했는데 꺾였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반전이 나오고 다시 고점을 갱신한다 라고 하면 이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고점을 갱신하는 걸 이 정도 수준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한 거죠. 우린 지금 이 정도 위치에 있고 고점을 갱신한다라는 건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는 롱배팅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린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여기서 아니 매물대 이탈이 나왔다. 그럼 바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신규 포지션을 바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돌파를 보거나 이 하단 이탈을 보거나 둘 중 하나를 하면 됩니다. 여기 이 작은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변동성은 사실상 1.5%밖에 되지 않는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나 먹어봤자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시그널 방에서는 여기서 쇼타점을 진입을 했죠. 여기서는 아래로 먹어도 6% 정도 구간이 나와요. 저는 이 매물대까지 봤기 때문에 6.5%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7배를 이용해서 숏포지션을 진입을 했어요. 시그널 방 들어가 보시면 그 증거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했으니까 여기서 숏포지션 나머지 절반 청산하고 나머지를 들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뭐 신규 포지션을 잡는다, 아니 방향성이 없는데 신규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모한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방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근데 여기서 뭐 이 매물대 손절 잡고 롱 포지션 한번 찔러보는 건 나쁘지 않은 시도예요. 어차피 이 매물대 끊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뭐 굳이 위에서 잡은 숏 포지션이 있다면 무리하게 포지션을 추가하기보단 그냥 본절 스탑이라든지 아니면 이 매물대 구간 돌파할 때 스탑을 본다든지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숏 포지션을 들고 있다면 여기서 숏 포지션만큼의 롱 포지션을 베팅을 해서 아예 제로 상태를 만들고 상승 돌파가 나올 때 숏 포지션을 모두 청산하고 롱 포지션만 들고 가는 그런 양방향 매매 방법도 사용해 보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도 돌파가 나왔을 때 저점 대비 36% 아니죠, 38% 거의 39% 상승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흐름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면 딱 이 정도 선 24,400불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외바닥으로는 솔직히 이 정도의 반등이 한계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내리 꽂으면서, 그래서 어제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는 뭐 이런 헤드앤숄더라든지 아니면 이런 더블탑이라든지 이런 식의 고점을 형성하는 패턴을 만들어준 뒤에 다시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 저점 부근에서 뭐 CME 급을 메꾸는 18,300불 부근을 메꾸는 이런 하락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쌍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다시 뭔가 추세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봐도,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봐도 지금 우린 중간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뭐 박스권을 여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우린 중간 가격대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 포지션 잡기보다는 무 포지션이면 관망, 이후 흐름에 따라 대응하시고, 아니면 위에서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면 그냥 그 포지션 본전 가격 홀딩, 아니면 그냥 숏 포지션 잡고 있다면 매물대 구간 손절 잡고 롱 포지션을 또 그만큼 베팅을 해서 방향 나오는 대로 한쪽 포지션을 오래 끌고 가는 그런 방향을 취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트코인들도 제가 어제 또 하락을 예측한 게 솔라나 코인 어제 또 말씀을 드렸고, 솔라나는 어제 좀 그림을 만들었던 게 이런 식으로 하락이 가속화되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흐름을 또 참고해서 비트코인 숏포지션 타점을 시그널방에 내드렸던 거고요. 뭐 보기 좋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618 구간이 다가오죠. 이제 하모닉 패턴상으로는 여기서 두 번째 타겟까지 도달하고 다시 추세 반전을 시키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 없이 그냥 A값을 이탈하고 내려가는지, 이게 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뭘 판단하기보다는 이후 흐름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포지션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 진입하시는데 어려움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채널 영상 설명란에 나와 있는 이 텔레그램 채널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선물 거래하지 않는 분들은 저희 맥스시 거래소와 협약해서 파트너를 맺고 수수료 할인 링크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이 링크 통해서 회원가입 진행하시고 수수료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분석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들 많이 호응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